나라사랑 동지의 원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하사 모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지하신 하나님의 별로 성사를 죽은 자를 시작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살아나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국민의 의대를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에 내려가는데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 같이 애국가 합창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문명.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계셨고 나라 사랑 동지 회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셨고 믿음 주셨고 능력 주셔서 나라 사랑 동지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믿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상부 요인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정, 부패, 공건, 사기, 협박이 없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천명백력한 윤석열 대통령 김묵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형편을 잘 아시지요.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아버지께서 힘을 합해 주셨고 역사하셔서 이번 홍성에서 200석 이상 당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쁜 법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국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수출이 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물가가 안정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자녀들이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 북한에 사는 김정은 위원장 주님을 올립니다. 바수하고 믿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더 부족합니다. 주님 김정은 저 위원장을 어루만져 주셨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김정은 위원장 되게 하시고 북한에서 좌우 지하 땅굴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우리 동포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금강산 1만 2천 분이 그렇게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희들 살아 생전에 금강산 1만 2천 분 놀러가서 태극기 휘날며 애국가 부르며 나라 사랑하는 동지 회원들이 다 같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특송 첫 번째 시간으로 이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자세와 실천 운동을 나서하시는 태국 FM TV 대표로 출자하시는 김영선 사장님이 나오셔서 특강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김영선 사장님의 프로필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를 취득하시고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외식과정 수료하시며 또 국가공인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현실 나라의 이급한 사정을 생각하시고 TV 우리 유튜브 사장님을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가 내부 운동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우리 이사님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김영선 이사님 나오셔서 특강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고요.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 김영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제부터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주 새로운 빅뉴스가 세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교수들하고 어제 그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직을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사직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그 희망적인 소식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이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세 얘기를 했고 하나는 13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주 그 잘못된 신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손강희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스텝진에서 부족한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우리 회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 중에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끝나시고 얘기를 하시면은 기회 있는 대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박수로 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도약의 해로 삼자, 이런 제목을 갖겠습니다.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망국의 MSM을 일깨우는 유일한 길.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큰 신문사, 방송사를 얘기합니다. SMS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 내용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 정확당한 언론. 결국은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있기 때문에 해냈다. 그리고 자유동료 시민들께서, 두 번째는 한국과 월남을 비교해서 월남에는 자유국민이 없었습니다. 전부 그 좌파에게 당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실패를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민과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4월 10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유튜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가 좀 염려스러워서 저 나름대로도 전화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자유우파 유튜브가 한 목소리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튜브,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거리가 안 되는데 모든 언론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이때에 유튜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 한국에 인재 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못해가지고 2006년도에 구글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1조에 넘겨가지고 지금 구글이 한 200조 이상의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언론들이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조작해서 발표를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MSM이 메인스트림 미디어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영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을 해도 일반 국민들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을 하면 우리는 생방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녹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찍은 거를 가지고 가서 자유파 국민이 봐야 할 거는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온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바로 알려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레기 언론이라고 해서 기레기와 쓰레기를 합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하원칙, 공정보도 신서, 아니면 말고 편파해보면 날쪽 하더라. 개인 미디어, BJ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설동에 있는 한국 디지털 영상작가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2005년에 취미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걸 했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그러니까 12월 10일 토요일인데 새벽 3시에 제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 일신상 못 나간다고 하고 안국동 노타리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참석을 하는데 새벽 3시에 제가 1시에 화장실을 나왔다가 제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진 찍고 편집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은 이때 한번 써먹으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다짐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 그러고서 이제 안국동 노타리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정이 되기 전까지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한 달 반 정도가 음력저 2월 17일, 1월 1일 양력, 양력은 1월 28일이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아들하고 마누라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제안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하셨으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월 10일, 13일까지 하겠다. 3월 13일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3월 10일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지내가고 그 3월 10일 그 이정미가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그리고 이제 그날 13일 날 해가지고 5월 12일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5월 12일은 5월 그 9일날인가 9일날이 대통령 선거였죠. 그래가지고 12일날 회의를 하고요. 12일날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냐? 7월 3일날 이제 6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7월 3일날 가족회의를 하는데 물어요. 아들하고 마누라하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다가 제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건덕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나부터 이제 살고 봐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대로
김무성하고 유승민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우리 아스팔트 유튜브 1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후죽순처럼 옆에서 보던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방송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대한민국 언론의 한 구석을 담당했습니다. 자부와 긍지를 갖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자유우파 유튜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2016년 간단하게 정세를 조금 더듬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전라남도에 있는 한 사람이 성심한 내가 미음자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쪽에 가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 군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포스코, 롯데, 포스코, 그 다음에 LCT 세 군데를 잡아서 이제 우병우가 다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그 TF 팀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쪽에 알려줘가지고 박지원이가 7월 31일 날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박근혜가 살면 김무성이야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한 것이죠. 김무성이 누군가? 나라 망친 주역 가운데 7인방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죠. 예,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2017년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저도 이때 이제 가서 생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예,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요.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 앞에서 자유 대연합에서 이제 집회할 때 제가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한 거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월남과 한국 비교는 월남 패망이 0.5%의 좌파가 95.5%의 국민을 먹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대용 주월 봉사라고. 올해 작년에 6월 17일 날 대전 현충원에 가서 제가 이대용 장군 묘비도 갔었거든요. 간도 대찾기 운동본부 대전 본부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대용 장군 갔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있으면서 북하고 남하고 이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그리고 심기가 굳습니다. 나는 절대 북으로 가지 않는다. 거기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1월 27일입니다. 1973년도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 조약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북베트남은 전쟁 준비를 계속 열심히 한 겁니다. 보십시오. 첫째, 대공 정보 기능이 취약을 했고요.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습니다. 좌파가 시민단체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신기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종전선언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월남 패망 우리에게 남긴 거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인가? 무너진 입법, 사법, 행정, 국민주권과 이를 지켜준 언론까지 우리는 모두를 이렇기에 내일의 희망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4월 10일 총선을 문득해서 잃어버린 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를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주권인 선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2년 전자투표 개표기 도입 이래
9차례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은 뭘 말씀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행정이 저들에게 잡혔다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장들이 63%가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만 받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주관자가 바로 헌법이 정한 권력 소열 5일의 중앙선관위였습니다. 사법부의 비호마저 등에본 그들은 선출직 공무원을 휘두르는가 하면은 국정원이나 국회 요구까지 쉬 거부한다. 심지어 MSM 주요 언론사마저 피해가는 코끼리를 다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우리 유튜브만 가지고 있는 벌떼 공격만이 살 길이다. 지금 선관위가요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언론사 얘기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선관위 앞에 가가지고 계속 선관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떼 공격을 하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선관위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떼 공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겁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한 발걸음. 지금 사전투표가 4월 5일하고 6일 됐고요. 본투표는 4월 10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거의 꽃은 공정선거입니다. 이게 네 가지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런데 3번하고 4번이 지금 현재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QR코드는 안 쓰고 있죠. 바코드를 지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보면은 2월 14일이 그 선관위에서 각 당에 보조금을 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5명이 돼야 4명이 되면은 3,4천 분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5명 하려고 그 한 사람 양정숙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들여와가지고 6억을 받았죠. 이제 3월 21일 각 후보 등록일이고 3월 28일부터 본선거를 해가지고 4월 9일까지 13일간을 합니다. 사전투표일이 4월 5일 6일인데 지금 도장을 안 찍고 인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본투표일이 더 바쁘고 사전투표일이 안 바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바쁜 날 찍어야죠. 바쁜 날을 안 찍고. 그런데 본투표 날은 더 바쁜데 찍는데 사전투표는 안 바쁜데 안 찍는 겁니다. 이거는 뭐랍니까?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겁니다. 그래서 본투표일은 4월 10일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인감 도장을 인쇄로 하기로 지금 현재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초 이제 선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선거일은 1948년 5월 10일 유엔이 인정한 최초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결정된 게 여성 참정권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먼저 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948년 5월 10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여성분들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최초 선거 때입니다. 저기 여성들 그때는 하얀 옷을 입고 지금 현재 선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95.5%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예. 이제 부정선거가 태동이 되는데 1960년 3월 15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당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민주당은 조병옥인데 조병옥 후보는 미국에서 그 심장마비인가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연로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만약에 이 기붕이가 안 되고 장면이가 되면은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붕이가 그 휘하의 사람들을 세워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최인규가 사형을 했고 이정재는 깡패로 서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최인규 5.16 혁명재판소에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 이렇게 최인규 내무장관, 이성우 전 내무차관, 이강학 내무부 치안국장 이렇게 쭉 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을 그때 언도를 2사람 받았는데 이 최인규만 죽고 그 다음에 이강훈과는 아마 그 저기 좀 이렇게 그 간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7장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권력서유 5.15 부상을 해가지고 독립된 조직으로 외부에 관설이 어렵습니다. 그 감사원하고 선관위하고 2군데가 그렇습니다. 사법부 비호 중앙선관위원 9명하고 지역선관위원장 현재 전국적으로 3,000명이 상근을 합니다. 1년 예산이 8천억입니다. 8천억을 씁니다. 지금 현재 공무노조가 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개표 참관인 뭐 하는 게 전부 민노총이 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쪽 사람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요 배제를 해버려요. 이인이 찼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국 개표수가 253개, 참관인 14명 메모던데. 그리고 유엔 선거기관협의회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세계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안 쓰게 됐습니다. 안 쓰게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임한 나라도 있고 유혈 사태가 난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사용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쎄쎄라고 하는 게 아까 오면서 제가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그겁니다. 부정선거 하겠다고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전자개표기를 쓰겠다. 근데 이번에 전자개표기가 먼저 돌아가고 나중에 손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고 손으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먼저 거기에서 조작을 하고 손으로 현장에서 어제 그 바실리아 그 조슈아가 방송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3가지 방법으로 한답니다.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안 되면 3번째.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시점이 언젠가면은 1995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때에 5.18 특별법을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비자금을 박해동이가 폭로를 하거든요. 3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홍준표를 내세워서 가지고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광주 5.18 유공자는 본인 자녀 손자까지 공무원 시험을 볼 적에 5점에서 10점 가산점을 줍니다. 95년부터 2024년까지 하면 29년을 해가지고 이때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사회 요직에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최고식이 만난 사람이라고 2011년 9월 26일 날 보도를 한 건데요. 장치혁이라고 고려합성 회장입니다. 이 양반이 정경련 남북경협위원장으로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갔는데 북한의 당직자를 만나니까 북한의 그 당직자가 남한 대통령 선거 승패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KBS, MBC가 자기들 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최고식이 만난 사람, 예, 지금 현재 2006년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어떤가 하면은 2002년 김대중 전자개표가 노무현 당선인데요. 전자개표기 전문가 만드시고요. 모범인 공직선거 시행규칙에 명시했으나 지금까지도 누락 전문가. 여기서 전자개표기 서버가 중국에 비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적에요. 그때가 2012년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는 전자개표기로 전산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한선이 6%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1.6, 문재인이가 48.3인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분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10% 앞섰답니다. 6%를 빼고 나니까 3%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6%였는데 강서구청장이 지난번에 봉경호 박사가 이제 밝힌 거에 의하면은 7.5%를 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10%가 될 겁니다. 10%를 전산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사전 투표로 전환하고 부정 투표 본격 시도. 그리고 이제 여기 유재화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와서 자기가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집회할 적에 국회에서 자기를 불러주면은 이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2002년 봄에 김대중의 그 참모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옛날에는 이제 그 부재자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선거날 내가 못하면은 부재자 투표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부재자 투표날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본투표로는 자기가 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그때 당시 투표를 올리자 해가지고 이틀을 이렇게 사전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그거를 자세히 보고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전투표를 하면은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함정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당연 무죄가 되는데 모법이 원래 이제 그 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놓고 생각을 할 때는 모법과 모법은 어머니법이고 시행령은 모법 밑에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가지고 선관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손을 못 댑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얘기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못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하나 뭔가 하면 선관위하고 하나는 5.18 문제랍니다. 이거를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상으로는 시행규칙은 모법 아래이기 때문에 당연무죄가 되면은 이거는 행정법상 법리는 논쟁 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완전히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관외사전, 관내 세 후보 모두 0.39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인영, 민경욱, 이정미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조작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빼박힌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루는 유튜버와 그리고 우리 애국 국민들만 정말로 속이 터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2020년 4월 15일
그러니까 이거는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내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더불어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그러니까 전산에서 이렇게 아예 입력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간 넉 장이 오면은 이쪽으로 하나가 와버립니다. 전산에서. 저기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근영이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잖아요. 4월 16일 날 8시 반에 이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보정카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올렸다가 30분 후에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번에 2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제 있는 참석한 분들이 플로라고 이 3개 질문 가운데 3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답변하기를 사전투표 관리견 확인 도장만 현장 사인으로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본투표는 바쁘다. 그런데도 도장을 찍는데 사전투표를 바쁘지 않다. 왜 도장 안 찍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월 13, 14, 15일 기자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나 같으면은 찍겠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공을 돌렸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행스러운 게 하나가 KBS가 박민 사장이 오고 난 이후에 문화일보 논설위였는데 10월 13일 날 임명이 돼가지고 청문회 거치고 11월 13일 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2025년 12월 9일까지인데 지난번에 박장범 앵커가 2월 7일 날 탁교 형식으로 대통령과 현안 질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KBS에서 보시면은 시리즈 형식으로 3분가량 내용으로 부정선거의 내용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KBS 하나만이라도 우리 편이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KBS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랑비, 옷 젖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KBS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에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여기서 이제 티격태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 불법 채용으로 선관위가 3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모든 게 다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58명이 부정 합격을 했고 353건이 채용 비리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를 312건을 공찰했습니다. 그리고 박찬진 사무총장은 작년에 그만뒀죠. 송범섭 차장은 지난 3월 5일 날 청구를 했는데 3월 9일 날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예. 국정원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국정원에서 알려준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서버가 들렸다. 이게 이제 이 국정원, 그 다음에 선관위, 그리고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산에 있거든요. 이 3단체가 11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7월 19일부터서 10월 1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서버가 뚫렸다. 컴퓨터 시스템, 큰 집, 작은 집.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명이 했는데 100명이 했다. 이렇게 전산에서 조작합니다. 그러면은 투표 화면에 10장뿐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고 90장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 투표지 막 넣는 거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가다. 그리고 또 인쇄지도 조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저기잖아요. 그 프린터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기예요. 인쇄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0% 이상으로 자유우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치면은 무조건 재검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을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대안은 있는가? 지난번에도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암탉이 계란을 21일 동안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1일 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안에서 부리로 자기가 나올 위치를 쪼읍니다. 그러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리로 병아리가 쫓는 거기를 깨트려 가지고 병아리가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병아리가 쪼은 시간 후 3시간이 지나면은 어미닭이 그걸 모르면은 그 병아리는 나오질 못하고 골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967년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은 포장마차에 병아리 그 삶은 거를 많이 팔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먹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줄탁동시, 줄자는 빨줄, 쪼울탁, 가틀동, 떼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병아리가 안에서 깨나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병아리가 쪼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도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말 가운데 진의사 대천명 지성이면 나오죠. 오직 최선을 다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월남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과 같은 국제사에서는 독야 청정 불가능하다. 최후방인 미국의 부정선거. 이번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올가미를 메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밝은 모습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밴드 외근 효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편승 효과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석 탄핵 153석을 얘기하는 것은 저들의 결집병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저기 들으면은 야포가 죽는 겁니다. 야포가. 아예 야포가 그냥 기운이 빠지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완전히 조작을, 그게 밴드 외근 효과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특히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거의 지탱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유튜브 가운데 3분만 내가 얘기를 하죠. 울산대학교의 이재봉 교수 아주 힘 빠지는 내용 합니다.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악어라고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을 살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라는 하이에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양파하고 밥 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보내주었거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누룽지 냄새가 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파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한다, 한쪽에는 너 볼품없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밥을 갖다가 했습니다.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짜증나 하니까 완전히 시궁창 냄새가 나고 여기에는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국정원에 지금 현재 조태영 원장이 2023년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는데요. 2020년에 그 새누리당의 그때 당시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와가지고 민간 협력 사이버 공격 대응을 준비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이 이재명이가 지금 쎄쎄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찝쩍거리니까 쎄쎄쎄란 말은 고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이 선거에 개입해줘서 고마워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쪽에 국정원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명령을 내렸어요. 국정원 요원을 감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태영 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국정원 어느 관계자가 저에게 기tem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투개표 참관인 교육 철저하게 해야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제도 지금 보면은 불꽃 감시단으로 해가지고 2개조, 3개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지금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감시도 편성을 하고 CCTV도 24시간 이번에는 보게 한다고 합니다. 관내 우편을 이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녹화를 항상 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공유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은 김태우가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그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김태우에게 일본말로는 히네루, 영어로는 힌트, 우리 한국말은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재검표를 요청을 하고 얘들은 부정선거를 하니까 국정원에서 10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태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9시 반에 신경훈이 이겼다고 축하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튿날 아침에 홍익표라고 하는 애가 국민의힘에서 선거 발표를 빨리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저기가 나와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일은 진경훈이가 48%, 저기가 김태우가 47%입니다. 1% 차이예요. 그런데 사전 선거에서는 5배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5배. 아까 보셨을 때 서울, 경기, 인천 할 적에 63대 36 할 적에 그러니까 전산에서 입력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사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은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근데 재검표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우익 후보는 10% 차이로 졌을 적에는 반드시 재검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재검표 요청을 그러니까 자유우파 후보들이 재검표를 하라고 여기서 그 경고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파 총연합에서 2023년 12월 13일 날 머리를 그때 많은 분들이 다 깎고 그 머리카락하고 부정선거 다큐 2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 USB를 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보다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는 자유파 국민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대구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김장석 의병대장이라고 이분이 지금 단식을 15일차까지 했습니다. 단식인 요구사항 의병대장 김장석 윤석열 대통령님 4.15 부정선거 수사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나라사람 동계 회원님들이 지난번 백마아버지 전적기를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광화문에서 우리 송광규 회장님 그리고 저기 이상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노재성 대표님 김인터 대표님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런 거 시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진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하고 호국영령은 경찰, 군인들 나라의 명령을 받고 복무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분들을 호국영령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활동해들 애국지사고 우리 자유파 국민, 자유국민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자부와 긍지를 갖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깐 넘기고 가겠습니다. 영웅 중에 한 분인 김태성 원사의 이번에 날, 김혜봉 양이 그리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예, 수호의 날, 지금 현재 김태석 원사의 딸이 해봄양이라고 하는 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 보시고요. 잠깐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예, 북받쳐가지고 지금 현재 아빠 벌써 봄이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아마 보셨을 겁니다. 2024년 3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회의를 했는데 제2섹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인데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 가짜뉴스와 부정선거는 어느 한 나라만이 할 수 없고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가 협력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도술 놓은 것 아닌가. 도술. 여러분들 쥐잡기에서 돈 놓죠. 그래서 부정선거 너희들 해라. 도술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넘겨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병상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이번 본회의 세션에 함께 하신 것을 3분 정도 되는데 같이 오늘날 보고 전 세계는 끝내겠습니다.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국제사회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되고 기후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 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정상 여러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 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가짜 부정선거 AI 시스템을 거짓 만들었다는 정보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부 현재.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을 펴나가야 합니다. 정상 여러분,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선관위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일궈낸 세 차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워나가고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세션에 6.25의 대한민국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우리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 특히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정선거를 최종적으로 막아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도약의 해로 삼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신년을 기울여서 정말 모든 설명을 잘해주신 김영선 이사님께 다시 한번 소감을 받습니다. 우리 대장부장이신 이상국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 동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힘 주셔서 더욱더 왕성히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또 3월 원래를 또 갖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의 전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이는 모든 회원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이번 4월 10일 아버지 이 선거를 준비해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기 위해 꼭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 동지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보심에 늘 감사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들어지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날로달로 확장되고 우리 온 국민들이 자유민주 국가를 이루어서 아버지 복된 이 나라를 이끌어라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절대적으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공부하시면서 찬송가 216장 홍자의 기한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사로 수고하시는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배해 주심으로 인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상부요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꼭 하나가 되어서 세계 이름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60만 대군을 지켜주셔서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군 복마와 나라 사랑 동지애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도 속히 강화되어서 오늘 우리 나라 사랑 동지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생명의 만남과 같은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린 것을 우리 대표회장 되신 송강기 장로님과 임원들과 회원들과 참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나라 사랑 동지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2부 안철 집사님이 이성원 집사님 없어 이병헌장으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충성합니다. 먼저 합심기도하기 전에 신앙 소개겠습니다. 서비야 목사님 합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네.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까? 가은 서비야. 저기저기 떠드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노마 병정들 틈에 낀 저기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십자가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허기진 배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비트 입안이 바짝바짝 탈진이 튀어가시는 저기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호독한 매질 살점이 찢기어 나간다. 그 길을 가시는 분은 누구시건데 희롱과 조롱을 당하실까? 무슨 이유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모욕 수치 온갖 순환을 당하실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시밭길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 행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 우리가 당할 그 고통, 죄 다 짊어지시고 간다. 희생하신 골고다 언덕이 다 이루었다. 다음은 특송 오솔길 찬양단 특송 있겠습니다. 죽어
네, 우리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고 1, 2절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1절만 부르고 5절만 기도 제목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니 체제 전쟁이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350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보에 나와 있죠. 참고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나라의 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후와 내국과 무국과 이 상징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같이 그곳에 사회의 암적 전적으로 무패한 곳에 은혜를 주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버지 죄악이 말소되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이 나라 한국교회가 더 이제 쇠하게 모습했지만 다시 한번 주여 기회를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해야겠습니다. 그래 나라가 가정도 부흥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좌식의 우리가 주관되지 않지 이 나라 우리가 전쟁을 못했지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바로 삼고 물론 이제 자유로우시는 나가 기독교에서 앞으로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전 투표제 전쟁의 표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타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것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들과 우리가 또 정하기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의 합하여 이 부정선거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 또한 공사계 포탈 학생까지 인권 조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반대합니다. 기독교 정치가 하나며 인류 법배의 정치가 끝나는 이 일에 주님과 힘써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하게 되어 주소서. 또한 탈북민 북한 관계 소환 반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죽으면서 살아오는데 다시 한번 또 북한을 가는 것은 죽음으로 내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의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산과들과 바다 강변마다 주의 군대 달리며 강가포로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바로 본부가 바로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민주의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기도 입국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옵사니 이 나라가 주님의 지존하고 세계 선교국가가 되며 자유통일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적인 하나님의 삶을 이루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곳에 불교와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알게 주옵소서. 어디와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회의원들이 이름으로 증언 백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이런 폐지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입법 국회가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가짜 입법과 가짜 판결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 어린아이부터 오늘까지 곳곳에 동세와 또 온갖 어려운 성적 논란이 나왔으니 주님 이것을 깨끗이 말씀해 주옵소서. 운동권 국회가 이 나라를 종합했습니다. 그곳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몰린 자들이 이 나라 국회를 지배하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결코 있어서 아버지 모든 것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시고 실천하는 참된 경제에 대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의 길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 교회들이 이 시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 사랑 동지에 모여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다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주 앞에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4월 11일 총선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정선거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녀의 세력이 충돌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원의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청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 앞에 다 장면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대충 치워줬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다윗처럼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숙 권사님, 인천에서 부평에서 오셨어요. 여기 오시느라고 3시간 걸려서 오셨답니다. 네, 나오세요. 네. 인천에서 온 안동숙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수 권사님이 교성교회 나가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제가 2023년도에 이사님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협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분들을 영입해서 그때 안동수 권사님이 이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사랑 동지 애국자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 위해 기도하시는 100명 나라사랑 동지 기도 용사님, 전국 강원도 속초 고성 지부와 제주 지부 외 37개 지부장님, 해외 이화평 목사님 브라질 지부장님 외 16개 지부장님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여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태극기 높이 들고 애국가 심차게 부르며 나라 사랑을 외쳐온 지 근 10년이 가까웁니다. 다 된 이때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 진보당, 민중당, 민노총, 청교조, 민주당 종북 세력과 싸워 이기는 4월 10일 총선에 자유우파 진영이 크게 승리하여야 되겠기에 오늘 태극 FM 생방송 김영성 대표님께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자세와 실천운동 네 번째 특강을 우리 애국자님이 가슴에 감동을 주어 4월 10일 총선에 승리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강력히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105차 원래 기도회는 4월 2일에 다시 5차 특강을 합니다. 그때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이신 이민복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어 주시며 그동안에 실시하지 못한 통일 전망대 방문 당학기대를 평화 전망대 강화되어 있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에 갑니다. 애국자 회원님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목표 7,000명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젊은이 못지않게 정열적으로 나라 위해 교회 위해 가족 위해 우리의 표 모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교회국 나라국 가정국을 이루기 위해 신명기 6장 5절 말씀 굳게 붙들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라 위해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회원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횡성 나라상동지회 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국제 사랑 아카데미 태권도를 총 3개 나라의 회원들을 모셔가지고 현재 우리 횡성 우리 박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천로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박종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래간만에 참여했는데요. 나라사랑 동지의 횡성 지구 여기 오신 분들로 인하여 횡성군에 있는 네덜란드 그 참전비가 엄청 달라졌어요.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꼭 가거든요. 가서 기도드리고 이러고 오는데 깨끗해졌어요. 그때 여기 가실 때는 그냥 뭐 풀 비느냐고 난리 쓰레기에 난리였잖아요. 지금은
제가 횡성 군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참전기에 내가 나라 사랑 동지에 지회장으로 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곳에 참전비 방문하러 왔다가 보면 기절하고 가겠다고. 네?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이것 좀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이후로 깨끗해. 여러분들 한번 횡성에 한번 다시 한번 오시면요, 제가 삼계탕으로 대접해드릴게요.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오십시오. 네, 삼계탕으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느낀 거는요, 참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를, 교회를 다 지키고 이룩하신 분들이 여기 알짜배기로 다 모이셨어요. 그죠? 네. 예? 또 거듭해 올라가면요, 그 소식 쪽부터 이 나라를 지키느라고 전쟁도 참여하시고 피난도 가시고 가진 그거 전쟁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연로하신 분들만 지금 여기 계시고 저같이 젊은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아요. 저 하나. 그죠? 예, 저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젊은 분들을 여기 아주 영입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에 횡성에 한번 오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제가 두 분을 악착같이 모신 분이 있어요. 두 분이요. 두 분 다 한 분은 두 분 다 6분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네? 한 분은 전망대 기도회 저하고 같이 다녔던 곽호 목사님 아시죠? 저하고 전망대 기도회 그때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둘이 다니다가 제가 이리로 떠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곽호 목사님 오셨죠? 이 세상에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법이 없어도 돼. 법이 최고의 목사님. 또 한 분은요, 이형모 목사님. 서울 가끔씩 보면 헬리콥터가 7대 10세대가 타다다닥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아파치 헬기 이런 거. 그때 편대장님을 하시던 우리 그 이형모 목사님이신데, 오늘 제가 여기 오간다고 저렇게 오셔가지고 맨 앉아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나오셔요. 곽호 목사님, 나와. 네. 그러니까 저같이 젊은 사람이 오늘부터 제가 여기다 끌어들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반가워요, 자, 제가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더불어 3분만 얘기하니까 딱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제가요, 태권도 인디안 선교사 지금은 196개국을 상대로 횡성에서 태권도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다가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대리운전하지, 건설 현장에 나가 있죠. 참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런 속에서 지금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다가 바람아 불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바람이 불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제가 이 책을 참 잘 들고 온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좋은데 어쨌든 머리에도 잘라가지고 구입을 하시면은 한 권의 도복을 사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외로 파송하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리더하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모이신 나라사랑운동본부 핵심의 선두에서는 이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 횡성에 모실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뒤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갖고 와서도 그 책에 계좌번호가 써 있어요. 붙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복을 2만 원을 하면은 태권도복을 사가지고 5월 며칠이죠? 5월 7일 5월 7일 날 16개국에서 배우러 와요. 태권도를 배우고 3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또 가르치고 이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철원 나라상 동지의 지부가 설립됩니다. 우리 김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 원장님. 임명장 나라상 동지의 1161호 철원지부장 황금혜 목사 기아를 나라상 동지의 회원의 중인을 모아 나라상 동지의 철원지부장으로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나라사랑 동지의 대표회장 손광기 장로. 다음에는 회계보고인데요. 우리 재정부장님이 회계보고 준비해다가 컴퓨터를 이제 다 삭제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보고해드리고 했고, 다음에는 광고를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비가 오는 가운데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애국심을 발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48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광고는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광고란을 좀 살펴보시고요. 특별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그 간증회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이래봐도 12,000명을 모아놓고 지휘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단병력 앞에서 제가 혼자 사단장 앞에서 지휘하던 사람인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인지 많이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광고란은 여기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영선 이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래서 더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4월 10일이 결정의 전투의 마지막 날이죠. 많은 뭐 당이 몇 번이 있습니다만은 비례대표당이 48인가 종이 쪽이 54.6cm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저 선거법 위반이냐 어쩌니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공산주의를 안 가려면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강화문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우리가 28 청춘을 잘 보내야만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처음에 20분이 신청하셨다가 한 분은 또 며칠 후에 또 암 수술 하신 분이 있고 또 CBS 합창단 단장이라서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또 시간 전환 못 가서 지금 17분밖에 안 돼요. 근데 최소한 단체로 20명을 확보를 해야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착순으로 3분만 받겠습니다. 3분만 더 신청해 주시면 20분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전에 베트남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 전에 원래 일을 하고자 해서 4월 2일 날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105차 4월 원래를 실시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만 4월 2일 오후 3시 한국통일진흥원 이곳에서 105차 원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더 많이 우리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해서 4월 10일 전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지막 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월 30일 날 광화문 집회에 100만 명 모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와 같이 11시 반까지 오시면은 동아변서점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로 오시면 같이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집회장소로 옮겨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 4월 30일이 아니라 3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가시는 길도 부산이 없어서 좀 고생하시면 저도 부산을 못 가져왔습니다만 비 맞고 가시지 않게끔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각자가 비 안 맞는 방향으로 쏜 총알같이 쏘서 다시 쏘는 어떤 방향에서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 조심히 해서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와사당 동지회 원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렇게 스페셜 광고를 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사무차장 정국기자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전에 못 보신 분들이 점점 많이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보셨겠지만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이 어떤 시민단체보다도 아주 깔끔하고 정리화되고 잘 점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와사당 동지는 흐지부지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이승만 특임위원장 중심으로 하나하나 파워포인트를 직접 써가면서 준비한다 즉 시적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모일 때는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꼭 주위에 여러분들은 야 나사당 동지에 밥 먹을 데 없어 가는 것도 아니더라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나와주시고 나사당 동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란사랑을 동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나갑시다. 다음에는 만세 성창에 신정구 장로에 오셨어요? 신정구 장로 안 오셨죠? 그러면 우리 김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만세 성창을 해주세요. 만세 성창을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고 105번째 3.1절 기념운동을 벌린 것도 우리 민족의 선열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대한 독립의 자주 정신을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다짐하는 기도와 만세를 부를 것이고 4월 10일은 총선이 가장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좌파 세력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정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4월 10일 우리 우파의 정권이 승리하도록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 만세 삼창을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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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폐미 식사기도 부총무 되시는 유현준 장님 나와서 바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사랑 동지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모아 나라사랑 동지회를 결성하게 하시고 오늘 104회 원래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원래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통해서 저희들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육신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우주입니다. 식사 마치고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